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021년 6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하고 나서 4일 동안 매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까지 4일 연속 매도 한 번도 없이 관망만 했고요. 오늘 계속해서 퇴근하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내가 계속 홀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뭔가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당장이라도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개인들이 그래도 받쳐가지고 양봉으로 강보합으로 끝냈어요. 어제 하락했던 폭을 거의 90% 정도 회복을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추 막 매도 하락해서 완전 이 5일선을 깬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하방 지지에 대한 것은 확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초보자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지수가 많이 올랐냐 보면은 우리나라 어디가 강세가 보일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관관계가 높은 게 뭐냐, 다우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는 코스피 종목과 업종 같은 게 일치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우와 코스피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과 코스닥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필라델피아 이제 반도체 지수 흐름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보통 다우, 나스닥, 필라델피아 이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체크를 하는데, 이거 따라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반도체 내가 가진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를까 내릴까 대략적으로 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게 각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 안에서 상관관계가 어디랑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환율과의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금리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종목별 이제 상관관계,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앞으로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향을 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는 홀딩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실적이에요. 지금 2분기가 끝나가는 6월이 끝나가잖아요. 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6월 실적이 작년 2분기와 비교해서 좋아질 것인가? 저는 좋은 거는 빨간 걸로 써야겠다. 저는 좋아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셧다운도 있었고, 올해는 그런 영향들이 백신 보급도 있고 좋아진다고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수가 빠질 거냐? 사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지수 빠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코스피 월봉 보면은 지금 몇 개월 연속 월봉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월봉이 계속 상승 지속되고 있는데, 이번 달은 그게 뭔가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좀 증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증시에 대해서 좀 압박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1번과 2번의 뭔가 상반된 결과 때문에 진폭이 있을까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인되면은 다시 한번 저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뭔가 좀 진폭이 커지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상단은 뚫어질 수 있는 정도의 변동성은 분명히 나온다. 제가 주목을 한 거는 변동성이고요. 분명히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저는 한 8월 내지 9월 정도로 봤습니다. 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확인하는 기간이 6월, 7월, 8월 조금 힘들 것 같고, 8월 내지 빠르면 8월 내지 9월이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 상승이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봉만 보고 너무 흔들릴 때면은 주봉, 월봉 이렇게 길게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급한 마음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지수를 보면서 더 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럼 이 월봉 간의 변동성 내에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잡는 편인데,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종목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종목이 아니고 내 종목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고 변동성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 내에서 내 하방으로의 변동성을 내가 인내할 수 있다면은 상승했을 때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주목이 되는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아직 몇 거래일이 남았는데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많이 상승했잖아요. 전월은 사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월 지금 아직 거래일이 남았지만 거래량이 다시 확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증시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활발히 움직이고 뭔가 방향을 정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방향성이 하락보다는 이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쪼그라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중립 정도로만 지켜진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증시에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코인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실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초위험 자산으로 보면 되고, 주식 같은 경우도 위험 자산인데, 아무래도 자산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자산 증식이 엄청 많이 됐는데 초위험 자산이 엄청 급격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이 머니 무브가 초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에서 주식 시장으로의 머니 무브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금이 유입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또 이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